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조풍 전문가와 함께하는 고수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배웠어요. 어떤 타이밍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고 어떤 타이밍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라는 부분들,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갔다면 오늘부터는 조금 더 시야를 크게 넓혀서 우리가 큰 추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9번째 강의 내용들이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인데 바로 박스 기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박스 이론, 박스 기법 뭐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죠. 흔히들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도대체 그 박스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네모는 그릴 수 있겠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실전에서 활용해야 되는지는 사실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곳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상세하게 매매하는 내용들과 제가 실제 이 기법을 통해서 큰 수익을 냈던 작은 수익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오지도 않습니다. 큰 수익을 냈던 그 매매 실전, 복귀에 대한 부분들 그대로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9번째 강의 내용들의 우리 박스에 대해서 들어가 볼 텐데 바로 화면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제목이죠. 제목부터 제가 초대형 상승의 비밀 박스 기법이라는 말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형 상승이라는 말은 뭐 단순히 그냥 뭐 단타 들어가가지고 단기 들어가서 뭐 조금만 뭐 2, 3% 수익 낸다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최소한 한 50%에서 많게는 한 100%까지 큰 수익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뭐 이동평균선이나 뭐 캔들이라든지 뭐 굉장히 우리가 흔한 그런 뭐 단기 매매 기법들로서는 사실 이런 종목들을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가는 종목들은 이런 크게 가는 종목들이 그 만들어지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완전히 이거는 이런 패턴이구나라는 걸 이해한 다음에 들어가셔야 이만한 수익들을 챙길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 박스라는 부분들도 대형 수익들,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공략하기 위한 쉬운 매매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 박스 구간이 그려진 종목들은 보통 최소 50% 이상 좀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 우리 이론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박스란 무엇인가? 박스는 말 그대로 우리 영어 초등학생 정도면 다 압니다. 박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런 네모는 상자라는 거예요. 상자라는 건데 우리 주식에도 우리 그 주식시장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가의 움직임이 특정 가격대에서 머무르면서 마치 상자, 박스처럼 보이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차트에 대한 이야기죠. 차트가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차트가 뭐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인다. 이걸 보고 우리는 박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박스 이론을 창시한 사람이 우리처럼 이렇게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헝가리의 무용수 출신의 어떤 투자자였는데 처음에는 재미삼아 투자하다가 그게 대박나서 그 기법이 이제 이렇게 나온 케이스인데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처럼 HTS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는 매매할 때 차트를 보고서 차트가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거 박스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당시 이 박스 이론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는 이런 차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투자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니콜라스 다비스라고 하는 이 박스 이론을 처음 만든 사람은 이런 차트가 생기기 이전에 숫자만 보고서 오늘의 시가는 얼마, 종가는 얼마 이 숫자만 가지고 숫자를 표로 만든 다음에 거기서 박스를 찾았는데 우리는 그때와는 조금 다른 식의 매매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이 매매 방법은 아직도 효과가 있는 매매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가볼게요. 박스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차트상에 네모만 그려놓고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자, 박스의 활용은요. 첫 번째, 두 번째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 스타일입니다. 바로 중장기 매매하는 방법인데요. 바닥에서 매집해서 나중에 크게 띄우는 그런 매매를 할 때 바닥 구간에서 매집할 때 활용들을 합니다. 활용하는 방법들은 제가 잠시 설명드릴게요. 이게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시세 구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10% 정도. 그렇죠? 그리고 당장 내일 움직일 종목을 원한다. 단타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90%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해요. 이거는 뭐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와 중장기 두 가지도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오늘 매매 공략들 잘 배워두셔서 내일장부터 이런 종목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단기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뛰기 직전에 이것만 넘어가면 뛴다 하는 그런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 구간인 바로 시세 구간을 포착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스는 이 두 가지로 중장기 바닥 매집도 가능하고 단기 시세 구간도 가능하고 이 두 가지만 하면 사실 뭐 주식에서 뭐 필요한 것들 없죠. 그죠? 기술적인 분석은 사실 이걸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데 뭐 바로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들을 저풍 전문가가 매매했었고 어떤 종목이 수익이 났는지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박스라는 이 차트, 이 박스 기법이죠. 박스 기법을 들어갈 때 어떤 식의 차트가 박스냐라는 부분들인데요. 종류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가가 특정 가격대를 지키고요. 특정 가격대를 뚫지 못하는 현상. 이런 구간에서 우리는 박스다라고 합니다. 네모 보이시나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아, 이걸 보고서 얘는 이렇게 네모를 그릴 수가 있구나. 그죠? 이게 바로 박스입니다. 네모처럼 보이죠? 이게 이제 박스의 예제고요. 여기 박스 기법. 두 번째 예제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보시면은 종목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요. 갔다 빠졌다가, 그죠? 갔다 빠졌다가 하는데 이 특정 금액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특정 금액대에서 저항이 나오는 경우 중간에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종가까지 이렇게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구간에서 이제 살짝 올라갔다 빠지는 경우. 그러니까 증시가 워낙에 안 좋으면은 이렇게 빠질 종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 빠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엄청나게 좋거나 종목들의 큰 대박 호재가 나왔을 때는 예상보다 좀 더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들은 무시를 하시고요. 큰 흐름만 보시면 돼요. 크게 보시면은 이 종목도 이렇게 네모를 그리는 차트가 좀 나오게 되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박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은 아직 시세가 좀 나오진 않았지만 이 종목의 경우에는 박스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이만큼의 시세가 나왔어요. 많이 올라갔죠? 다음입니다. 박스가 이렇게만 생긴 게 박스는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거 역시도 우리는 박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아까 전까지 봤던 거는 단순히 네모가 직사각형이에요. 이렇게 딱 직사각형이고 이렇게 이 바닥이 우리 이제 지면과 똑같이 평행하는 이런 네모들만 나왔었는데 이 주식 실전을 매매하다 보면요. 그림처럼 이렇게 박스가 그려지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우리는 실전입니다. 박스 이론을 가르쳐 줄 때 이 네모만 가르쳐 주지 이런 네모를 가르쳐 준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우리는 박스라고 합니다. 주가는 이렇게만 정직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실전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틀어지는 종목들도 나오고요. 반대로 내려가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박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박스라는 거는 단순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약간 비스듬히 추세 타고 가는 경우, 추세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여기 보시는 예제 3번처럼 한번 보이시죠? 이것처럼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처럼 이런 구간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것도 박스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이론이라는 거는 사실 처음에 이 이론이 나왔을 때보다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고 특히 이제 이 HTS, 특히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보기 시작하고 차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 이제 개발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종목들을 좀 볼 텐데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제가 실전 매매를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방송 보신 분들은 혹시 제가 추천했던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 이 종목은 이제 IM이라는 종목인데요. IM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주가는 이제 보면은 뭐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계속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한 가지 특별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특정 구간대에서 머무르는 특히 이제 박스를 만드는 종목이에요. 제가 이 차트를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주가 움직였던 것들을 이렇게 움직이고요.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였다가 움직이는 구간들을 제가 표시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크게 보면은 어떤 것들이 보이냐면 이 종목은 이렇게 생긴 박스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의 제가 이거 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냥 그렸지만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가가 박스가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박스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박스를 만드는 종목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렸을 때 이 차트가 딱 이렇게 생겼었어요. 딱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종목은 이 박스 구간에 있는데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으니까 한번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때 한번 종목이 올라갔다가 빠졌던, 즉 매도세가 많이 나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상승에 실패하면은 한번 눌릴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다면 IM이 어떻게 움직였을까? 자, 그 다음에 움직임 보게 되면요. 보이시죠? 조금 전에 봤던 구간. 근데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사실은 절반의 어떤 그 적중이었어요. 다음 날에 바로 무려 10% 이상 상승을 했지만 그 이후에 바로 빠져가지고 쭉 빠져서 이 박스의 하단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거기서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급등, 추가 급등. 그래서 이 종목이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후로 뭐 시간으로 보자면은 2달이 채 걸리지 않은 시간 내에 3,830원 구간에서 초초의 매수를 공략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최대치가 8월 1일 기준으로 이제 7,950원까지 올라가면서 맥시멈 이 종목이 100%짜리 종목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100%짜리 수익이 어떻게 나온 거냐? 이 100%가 어떻게 나온 거냐? 이거 솔직히 하나만 매매해도 여러분들 1년 주식 농사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투자금이 있는데 이거 수익 한 번 나면 2배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저는 뭐 한 번에 그 올인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종목들이 서너 개씩 분산하니까 이런 종목들 몇 개만 들어가도 어쨌든 1년 수익률 자체는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박스를 만드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있다는 거, 특정 구간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는 이 종목이 아직은 갈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직은 갈 때가 아니란 얘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를 모으고 있는, 충전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충전이 완료가 되면은 종목은 엄청난 힘을 받아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 종목이 이 박스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는 힘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힘이 세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강하게 치고 가는 패턴인데 종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만들다가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 여기서 다음번에 올라갔을 때 그냥 뚫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 종목처럼 이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여기를 아슬아슬하게 이 종목을 후덜덜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패턴이 조금 더 많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 상단 부분을 그냥 돌파하는 경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박스 상단인데 저항선인데 돌파 못하면 또 내려가겠지, 돌파하면 가겠지,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이 자리에서는 보통 종목이 잘 올라가지 않고요. 한 번씩 이렇게 이탈했다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IM 역시도 제가 이 종목이 바로 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쨌든 당일날 올라가고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뺐다 올라갔던 종목이었죠. 어쨌든 주가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100% 이상 수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던 종목이 있었고요. 다음 종목도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두 번째 종목은 큐브 엔터라는 종목입니다. 굉장했던 종목이죠. 자, 큐브 엔터를 제가 처음에 이 관심 가지기 시작한 거는 이 당시였어요. 제가 관심 가지기 시작했던 거는 이 당시 종목이 바닥에서 크게 한번 치고 올라오면서 이거 이번에 잘 가면은 되게 좋고 만약에 이번에 시세가 안 나오면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래의 이 종목은 머지않아서 한번 크게 한번 뜰 수 있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큐브 엔터라는 종목은 보시면은 한번 그려볼게요. 이 종목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특정 구간에서 거의 뭐 제자리 구간에서 머물러만 있는 상황이죠. 이것도 박스네. 바로 나오죠. 그죠?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며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 자, 그렇다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게요. 큐브 엔터, 제가 처음에 이 종목을 소개해 드렸을 때 그리고 실전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시면은 보이죠? 처음에 제가 여기서 관심 가지기 시작해서 종목이 바로 올라가면 좋지만 올라가지 못하면은 좀 멀리 좀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그리고 종목은 여기서 이만큼 박스 구간을 만들어 놓고 계속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자리에서 바로 돌파하는 패턴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래에서 주가를 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었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공략 들어갈 때 이런 박스를 가진 종목이 있을 거예요. 차트를 분석했을 때. 물론 차트 분석하기 이전에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라든지 업종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재무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인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뭐 상장 폐지 위험에 있는 종목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무슨 뭐 테마주 간다 그래서 아무거나 잡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기업의 분석은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그 다음부터 차트로 들어가시는데 마침 차트가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로는 장기적인 관점과 두 번째 단기적인 관점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인 관점은요. 이 박스 구간을 상단 돌파하는 종목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반드시 이전보다는 많은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종목은 바로 올라가는 패턴이 아니라 중장기 패턴이었던 그 첫 번째 패턴이었는데 중장기 패턴의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바닥을 깨고서 올라가는 게 좀 더 많이 가요. 제 경험상. 위에서 뚫고 가는 경우는 많이 못 가요. 근데 바닥을 이렇게 이탈했다가 가는 종목들은 많이 갑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흔히 은어로 얘기하지만 우리 주식시장에서 물량을 턴다. 물량을 털고 간다. 개미들의 물량을 털고 간다라는 얘기들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패턴입니다. 개미들의 물량을 털고 가는 게 이 박스 이론이라는 게 너무나 이제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파하면은 가겠지라는 생각들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하는 걸 노리는 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돌파를 시키는 것보다는 아예 밑으로 빼가지고 좌절을 주는 거다. 절망감, 좌절감을 들게 합니다. 아, 이 종목 못 가는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좌절감을 들게 한 다음에 거기서 사람들이 A씨 안 가네. 손절하자. 매도하자. 여기서 물량을 매도한 이후에 거기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량을 턴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패턴들이 이런 거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는 많이 올라갔죠. 당시 제가 이 종목을 2,700원대에도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종목이 이제 뭐 한 주 정도, 한 일주일 정도는 빠졌어요. 그리고 다음 주도 쉬고 그 다음 주부터 해서 올라갔죠. 그래서 시간의 경우에는 대략 한 2달 정도 소요가 좀 됐고 종목은 최대 맥시멈 87.89%까지 올라가서 어쨌든 굉장한 수익을 줬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큐브엔터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매매했던 그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당시에 저는 뭐 기업에 대한 분석으로 들어갔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굉장히 좋고 대표 회사가 컴백을 하고 실적도 좋아지고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기대감들 엔터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나서 이렇게 좋은 회사인데 궁금증이 생긴 거죠. 이렇게 좋은 회사인데 왜 종목이 안 갈까? 왜 아직도 여기서 머물러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사면은 좀 가겠다 해가지고 추천을 드렸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한 1, 2주 정도 종목들이 안 가니까 이거 안 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 문의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이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목표가로 드렸던 구간은 중간에 한 이 정도 구간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잘 가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서 많은 수익이 났던 종목이죠. 지금도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기서 팔았는데 괜히 팔았네요. 그렇죠? 다음 종목 한번 보죠. 이 종목도 제가 공략을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파인테크닉스. 요즘에 굉장히 핫한 종목이죠.
이슈가 되는 종목인데요. 파인테크니스라는 종목이 최근에 정치적인 이슈가 맞물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알고 있는 종목들인데 제가 공략 들어갔던 시점들은 그보다 훨씬 이전 얘기예요. 자, 제가 이 종목을 관심 가졌던 시점들은 옛날입니다. 예전에 올 봄쯤에 이 종목이 6월 달에 브렉시트 위기가 크게 한번 나온 이후에 그 다음 종목이 회복되는 걸 보고서 이거 느낌이 좀 있는데 이거 박스 아닌가? 이 자리부터 제가 관심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움직였던 구간들을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제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걸 보고 추천 사인을 드렸을 때가 구간이 3,000원대였어요. 3,140원 정도에 머물렀던 종목이었는데요. 그 뒤로 주가는 이거네. 특정 구간대에서 머물러 있네. 그죠? 특정 구간대에서 움직이네. 위로 많이 가지도 않고 아래로 많이 가지도 않아요. 갇혀 있네. 이거 박스구나. 박스라는 내용들이 나오자마자 이 종목은 가겠구나라는 마음을 이제 저도 먹기 시작했죠. 이거는 기다리면 가겠다. 이게 뭐 시간 문제지 이거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가는 그리고서 바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상단 돌파 패턴이에요. 바로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제가 아까 중장기 패턴의 경우에는 박스 네모가 있으면은 하단 부분 여기를 깨고서 이렇게 간다 말씀드렸죠. 이게 길게 가는 종목이고 더 많이 가는 패턴이에요. 근데 위에서 바로 가는 경우는 많이 가지 못하고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서 빨리 팔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파인테크닉스라는 종목은 그런 식으로 장기간에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바로 올라와 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단기 구간, 단기 매매를 노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튀어가는 종목들을 고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종목은 다음날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날에 무너져서 거의 한 3거래일 만에 이 급등천하를 끝내게 됐죠. 그리고 다시 예전에 박스 구간까지도 회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이전에 한 2달, 3달 정도 여기서 꾸준히 모아오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편안하게 가져오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최대 맥시멈 5,800원까지 올라가면서 수익률들은 85%까지 챙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박스 구간이 모든 종목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이 구간들이 맞아떨어지고 기업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부분들이 충족이 된다면은 차트까지 맞아떨어졌을 때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9번째 시간에서 이 박스 이론에 대해서 전체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거는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1시간 가지고 끝날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째 제가 10강 역시도 박스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정교하게 매매를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요거 방송 시청하셔서 이 기법에 대한 마스터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방송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후에 진행되는 공개 방송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종목이 이 박스 구간에 있는지 없는지 오늘 이 시간 끝나고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